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 게시판에 여러분들 스프링 수업 어땠나요? 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읽어봤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프링 배우실 때 어땠나요? 지금 국비로 빅데이터반 듣고 있어요. 일단 망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국비 수업 들으실 분이라면 빅데이터반 절대 듣지 마세요. 그냥 독하게 났습니다. 정말 이도저도 아닙니다. 제 코스가 지금 3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스프링 배포 배우고 있네요. 3주가 남았으면은 3주가 학원에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포트폴리오 팀 프로젝트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3주 남겨놨으면은 스프링 배포를 배우고 있다. 팀 프로젝트 못하겠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느리냐 하면 오류가 매일 나요. 뭐 스텝 하나씩 나갈 때마다 오류가 나니 진도가 정말 느려요. 너무 답답합니다. 배워도 머리에 남지도 않고, 예를 들어 실컷 했는데 오류 나고, 알고 보니 파일 이름 설정 잘못하고, 그래서 다시 고치고 하면 다른 에러 나고, 이게 반복입니다. 필기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알고 보면 필기한 거 도루묵, 그래서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 뭐가 맞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프링 배울 때도 이랬나요? 설마 이게 정상은 아니겠죠? 이건 뭐 학원 수업이 아니고 스터디 같네요.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도움 주는 정도? 학원 선생님이 그냥 도움 주는 정도? 요 정도인가요? 코스 얼마 남지도 않아서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풀잭은 어떻게 할지, 전 빨리 코스 끝나고 독학으로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저희 반 학생들이 너무 착해서 여지껏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초반에 잡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참고로 어디에서 땡땡에서 공부하실 예정이신 분들,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선생님들 퀄리티가 정말 엉망입니다. 제 지금 선생님도 저희가 요청해서 한번 바뀐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올려요. 다른 수업들은 어떤지 저희 반은 그냥 망한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썼어요. 아, 정말 아쉽다. 자, 이 글을 시작으로 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또 다른 분이 또 이런 글을 또 썼어요. 안녕하세요. 평소 카페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국비 막바지라 포폴 작업하며 이력서도 넣고 있는데요. 몇 군데 면접 보니 스프링은 당연히 쓸 줄 아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 스프링 위주로 하고 있어요. 스프링. 네. 포폴은 JSP 플러스 MVC 모델로 제작 중입니다. 학원에 물어보니 스프링을 나중에 배우긴 한다는데 약 2주 뒤면 수료거든요. 아까는 3주 남았는데 스프링 배포 배우고 있다 그랬고요. 여기는 2주 뒤면 수료하는데 아직 스프링을 안 했다고 하고요. 네, 계속해서 책이라도 사서 혼자 공부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자소서, 공부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와, 스프링도 못 배우고 나오네요. 그 학원 과정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6개월이면 2개월 포트폴리오 팀 프로젝트 과정을 하니까 한 4개월 정도를 배우죠. 근데 2주 남았어. 6개월이라고 보면 좀 심각하네요. 이 상태라면 스프링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하나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스프링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아까 그 학원 선생님도 한번 바뀌고, 학원 강사님 한번 바뀌고 났는데도 여전히 에러 투성이인 학원 나오신 분도 이거 답이 없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최근 글이 학원에 몇 주 안 남았는데 스프링 하고 있다, 아직도 스프링도 안 배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원 강사님들께서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강의를 하는 것 같네요. Just guy 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한 달 남기고 스프링 시작하고 2주 남기고 프로젝트 했습니다. 정말 겉핥기 시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희 강사님은 잘 가르쳐 주셨어요. 2달 전부터인가 시작해서 디스패처 같은 거 직접 코드도 짜보고 스프링 엄청 강조하셔요. 엄청 강조하셔요. 뭐지? 강조인가? 강조하셔요. 근데 디스패처 서블릿 당연히 하는 건데 뭐 이름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한 거죠. 아무튼 디스패처 서블릿을 당연히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안 만들고도 뭐 컨텍스트라고도 하고 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고 뭐 앱 서블릿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자기 막 이름을 정의하는 건 나름이니까 그 자바 콘피그라 그래가지고 그냥 파일명을 자바 콘피그라고 보통 만들고서 거기에다가 XML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했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저는 강사님이 처음부터 스프링 숙지가 목표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스프링으로 블로그 형태 구현 중입니다. 스프링 파일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별다른 설정 없이 컨트롤러, DAO, DTO, SQL 앞단, JSP만 직접 만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소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뭐 그냥 약간 뭐 깔짝깔짝 수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블로그 수준이면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한번 다 만들어 봐야 돼요. 다 이해를 하고 있든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닌 학원은 자바 2주, DB 2주, 스프링 4에서 5개월. 여기 도대체 몇 개월 과정이야? 이렇게 진행하였는데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원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괜찮게 하는 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자바 2주, DB인데 DB 2주 너무 짧은데 자바도 2주? 자바 2주로 할 수 있을까? 자바 2주 컬렉션 프레임워크하고 또 객체 지향 요거 2개 중심으로 끝냈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DB 2주 단순하게 CRUD 정도만 간단하게 배웠을 것 같아요. 2주니까. 그리고 스프링 4에서 5개월. 근데 스프링이 4에서 5개월까지 들어가야 되나? 4, 5개월이면은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프링은 뭐 기타 이런 거 서드 파티들 많이 쓰겠죠. 마이바티스나 뭐 아이바티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뭐가 있을래나. 요즘에는 롬복도 당연히 쓰겠죠. 롬복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아까 자바 2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람다 정도는 써야 돼요. 람다식도 해야 되는데 2주 너무 짧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돼도 괜찮지만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된다고 해도 좀 좋은 회사를 가고 싶으면은 저는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양질의 포트폴리오, 여기서 양질이라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게시판도 만들어 보고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카페도 만들어 보고 뭐 도서 대여, 학점 관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주소록 관리 뭐 이런 것들 시스템을 막 만드는 거예요. 편의점, 비디오 뭐 이런 것들 막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또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뭐 기터브에 다 올려보고 내 코딩은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소스들 그거 뭐 어디다 팔아먹거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취업하기 위한 용도로 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오픈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판매하거나 이런 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다 이거를 오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미 자신이 개발한 그 소스보다 그 이상의 양질의 소스들이 기터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스 정도는 그 정도는 오픈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를 하면은 기업을 면접 볼 때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낼수록 또 그에 대한 피드백도 들을 수 있겠죠. 피드백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노력하는 친구라면은 우리 회사에서 잘
교육을 받으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학원 갓 나와서 지금 막 배운 실력으로 포트폴리오 팀 프로젝트 하나 한 걸로 내면은 그냥 그냥 사람 필요한 회사 아무데나 그런 데서 불러주면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양질의 회사에 들어가라. 네. 그리고 제가 좀 봤는데, 물론 저는 이제 대기업 이런 데는 빼고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100명 이하, 100명 이하로 되는 기업을 봤을 때, 그래서 뭐 3명도 될 수 있고 뭐 90명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연봉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연봉이잖아요. 근데 연봉이 SI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정규직이에요. SI 정규직이 제일 낮고, 그 중에 SM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SI가 그래도 높고, 그런데 SI는 이제는 연봉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한 회사에서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면은 그건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좀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잘하거나 잘해서 연봉 협상할 때 1년마다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그때 베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더 달라, 나 이거 받고 못하겠다, 더 달라 했을 때 뭐 안 맞으면은 회사를 옮기면 되는 거고요. 맞으면 계속 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SI가 그렇고요. SM은 원청에서 나오는 금액이 일정해요. 그래서 연봉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워라밸이 보장되겠죠, 거의. SI는 대신 워라밸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가, SI보다도 신입 때 취업을 했을 때 돈 더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은 SI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스타트업이면 보통 어떠한 솔루션을 갖고 개발을 해서 그걸로 뭐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인원수도 너무 작고 돈도 많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성공하면 대박인데 성공하지 못하면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참 위험하죠. 이런 회사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연봉을 좀 높게 쳐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진짜 탄탄한 회사면 괜찮아. 고객사가 공공기관이면은 진짜 고정으로 나가는 그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죠.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고객이다.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 회사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보면은 지금 막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아직 상품화가 안 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 갔다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신임으로 나왔는데 사수도 없고 사이트 하나 뭐 만들래?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데는 비추를 합니다. 꼭 누군가가 책임지고 개발하는 리더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서 일을 배워야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학원 갓 나왔는데. 그런 회사는 피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좋은 회사는 이제 IT 서비스라는 회사들이죠. 대부분의 IT 서비스가 벤처 스타트업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 I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스타트업 회사들도 IT 서비스가 많은데 그냥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간 기업들은 제가 IT 서비스 회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워라밸 한다, 연봉도 세다. 근데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IT 서비스 회사,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요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워라밸을 한다? 그런 회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기업에서 돈을 받은 만큼 회사에서는 일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받은 만큼.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연봉을 높게 잡잖아요. 이 사람을 일을 시켜봤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연봉은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봉 협상을 할 때까지 보고서 이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내려간대요. 왜냐면 워낙 높게 잡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큰 IT 서비스 회사 가서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 아까 얘기했던 SI, SM, 스타트업, 그리고 IT 서비스 이런 회사들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많이 주면은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준 만큼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라벨,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워라벨이란 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워라벨이란 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주 52시간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워라벨보다도 그 시간이 약간 좀 더 많지만, 최근에 워라벨이란 말보다는 주 52시간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시간 안에 제가 주어진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일 갖고 집에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워라벨을 누리려면은 그만큼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입은 사실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만큼 라이프 밸런스 뭐 맞추는 거 이런 것보다 아마 그 시간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을 잘 선택해서 나와서 스프링이든 뭐든 하여간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서 좋은 기업, 자신이 하고 싶은 기업에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냥 막 얘기를 던졌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